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18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감기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미국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 게 없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유로존에 대한 특히 유럽 시장의 흐름들 잠깐 살펴보고 동향들이 어떻게 되나 그거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 유로스톡스라고 50이라고 하는 요 주요 유로 국가들의 지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 저렇게 거의 뭐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아니 뭐 하나오션인가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 특히 최근 들어서 유로존에 보는 시각들은 경제, 경기 이거는 엉망이다. 하지만 ECB가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일단 유동성에 따른 모습들은 계속 또 자극을 받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경제, 경기도 물론 경제에도 성장에 대한 얘기를 체크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게 가장 또 큰 변화다라는 쪽들에 대한 교훈도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마 유로스톡스의 변화들은 지금 당분간은 또 지금 전략이 그렇지 않습니까? 22는 계속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좀 약간 단기 과열은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주춤하게 되면 계속 또 관심은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으로 관심이 싹 넘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강했던 미국은 조금 좀 그만큼 강한 모습들은 안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미국은 좀 그렇고 그러면 여타 국가들이 좀 작년에 좀 부진했던 국가들이 좀 더 힘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한국도 유로스톡스 따라가자라고 하는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 변화겠죠. 그런 쪽으로 잠깐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유럽 증시 쪽에서 일단 강했던 요인들은 무엇보다 지금 종전협상 관련된 쪽 얘기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하고 러시아가 사우디에서 만난다. 오늘이죠. 지금 18일 날 관련된 쪽에서 종전협상을 시작을 한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감은 높아지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아니 우크라이나 빠졌습니다. EU 빠졌습니다. 약간 지금 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할까요? 지금 당사자라고 보여지고 있는 유럽 쪽에서 회담을 안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유럽 패싱에 대한 느낌이 나죠. 불만이 유럽도 뭐야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존심은 좀 상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트럼프 입장 쪽에서는 긁는 거죠. 그러면서 자존심을 살살 긁고 거기다가 자기가 나중에 유럽과의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조금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약간 좀 대결 그렇게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 잠깐 보게 되면은 연준 위원 쪽에서 미셸 보먼 이사가 일단 인플레는 감소하겠지만 상승 위험도 있다. 뭐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요즘 연준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증거를 보여다오라고 하는 쪽들이 있는데 증거가 그러니까 물가 관련된 쪽에서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그냥 지금 갈 길을 가겠다. 아무리 트럼프가 압박을 해도 우리는 연준 입장으로는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죠. 관세 가지고 그렇게 막 난데다가 금리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잘못하면 우리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한 발 더 나간 얘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경고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요것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를 본다. 그러면은 방산입니다. 유럽 쪽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마크롱 대통령 제안으로 유럽 각국 정사들이 긴급 회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국방비 진액 그리고 우크라이나 파병 논의 종전 후입니다. 종전 후에 우크라이나 파병 논의 같은 논의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종전 후에 그 러시아랑 이제 합의가 끝나고 우크라이나 쪽에 유럽군이 나토는 아닐 것 같아요. 유럽에서 자체적인 이제 군대가 주둔한다라는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약간 재건에 대해서
이거 우리 건데 손대지 마 이런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우리도 아니 우리 그렇게 그만큼 원조였고 돈 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약간 또 갈등의 골이 나올 수 있는 쪽들이 여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인데 물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 방위비 증액은 EU 전체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약간 불을 지피면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특히 지금 유럽은 기분이 나빠요. 미국이 계속 여러 가지 트집 잡고 있고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맹이 아닌 이런 느낌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것도 특히 나토에서 방위비 증액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은 이렇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체크를 해보게 되면 미국은 휴장이어도 어떤 지표들은 움직입니다. 달러는 살짝 강세로 가면서 106.6 유로화가 강세로 가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원화는 1440원 그냥 아직까지 뭐 큰 부담 없네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 그냥 그대로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살짝 올라서 4.49 일단 4.5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느냐 아니면 쭉 내려갔다가 반등 시도하고 다시 꺾이느냐 이런 과정들이 아마 이번 주에 FOMC 회의 의사록 어제 죄송하지만 월요일인데 제가 깜빡했어요. 예,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정 관련된 쪽을 쭉 얘기 드리면서 변화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꼭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월요일을 준비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쪽에서 4.5에 대한 변화를 안착을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또 이번 주에 많이 또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원자재 쪽들이 약간 이제 반응을 금이 조금 너무 많이 세게 달리다 보니까 고점에서 살짝 꺾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제 원자재가 약간 좀 완화된 모습을 나올지 이건 모르겠고요. 근데 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은 약간 좀 숨고르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 와중에 구리는 또 한 1.5% 빠졌네요. 그래도 요즘에 달러가 강세에 비해서 구리 가격 같은 원자재가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물량이 좀 조절이 된다라는 쪽도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얘가 유가는 다시 71.3달러대 70달러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80달러대 부분까지 갔다가 이제 70달러대 초반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아마 관심이 많은 쪽은 오페크 플러스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오페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드릴 베이비 드릴 그러면서 약간 또 이제 시추와 또 원유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노력들을 가장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페크 플러스 입장에선 긴장되고 있죠. 왜냐면 미국이 다 쏟아내게 되면 원유 셰일 오일부터 쏟아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닭똥하고 오리알이 되겠네 안쪽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감산 이런 것들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눈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이 이렇게 바뀌어간다. 미국이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는 그런 쪽에도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70달러대 밑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위축될 수가 있는데 미국은 또 생산하는 입장 쪽에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게 되면 부담이에요. 그럼 셰일 오일을 또 그 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또 못 끌어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조절해 나갈 것 같거든요. 이게 또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미국이 좀 쳤다 빠졌다 이런 거 잘하다 보니까 요거는 또 앞으로 변화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환율에 대한 변화가 조금 눈에 띄는데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일본이 GDP 성장률이 0.3% 그 지난 분기 대비해서 0.7% 증가로 경제가 좋아지네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 압력들이 더 높아지는 구조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또 금리를 한번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우려감이 나오기 때문에 엔화는 강세로 가는 현상. 그래서 달러 대비 강세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소비도 0.1% 증가로 나오네요. 감소로 봤었는데 그렇게 되면 소비도 좋고 GDP 성장률도 좋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또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쪽들인데 이번 주엔가 또 CPI가 발표될 겁니다. 다음 주인가 제가 까먹었는데 다음 주 같은데요. 일본의 다음 주 CPI 물가가 발표가 됐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높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BOJ가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엔화 강세로 가게 되면 생각보다 엔화 강세가 두드러지게 간다. 그럼 또 저희는 긴장하게 돼요. 달러 약세로 가면서 환율이 안정받는 게 아니라 아시죠?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또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또 커지는 이런 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폭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환율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엔화 강세 폭이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에 또 단기적인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음 주 발표될 CPI와 함께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 쪽들은 또 중국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얘기가 일단 골드만삭스가 참 중국에 대해서 좋아해요. 작년도 계속 바이코를 가장 먼저 외쳤던 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2개월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증시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어제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민간 중심으로 어떤 경제를 살리겠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민간을 옥죄어서 지금 정부가 돈 쓰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민간을 좀 맴매 하면서 정부가 한마디 하면 또 움직이는 게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을 중심으로라고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민간 기업들을 압박을 넣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쪽들이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중국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또 움직이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은 일단 3월 전인데까지는 계속 시장 분위기는 기대감을 좀 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인가요? 또 그 LPR 있죠? 중국의 LPR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또 이 금리까지 낮추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지 이것도 하나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요즘엔 중국 쪽들 종목도 그렇고 저희가 중국 관련주 하게 되면은 매매하는 거 뻔해요. 다 알고 있는 알리바바, 뭐 펀더더 이런 약간 좀 알고 있는 종목들, 거기다 이제 전기차 종목들 정도까지만 보고 있는데 그런 쪽들이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그대로 안고 가지만 관건은 이제 3월달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변화, 아직까지 시진핑 주석과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자국에 대한 약간 애국 심리로 움직이는 것들은 3월 정도 갈 때는 단기적으로는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고 플레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눌렸던 거 가자라고 보여주는데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봉입니다. 주봉 저항권 돌파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2,900과 그리고 여기 2,400선 요 사이에서 딱 보게 되면은 약 한 50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 50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거의 절반이 어디죠? 그러면은 약간 요 정도 2,650. 그러니까 500이니까 250 하게 되면 2,400에서 250 더하면은 2,650. 요 정도가 이제 갈림길이 너무 많이 썼나요? 2,650이 갈림길이 되는 거죠. 상승과 하락의 절반 정도 되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요 정도쯤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나 아니면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제대로 추세를 타서 다음 위권도 넘어가 보자 라고 하는 힘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돌아온다.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달러 약세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금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극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즉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좀 해소가 되는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이런 변화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을 좀 체크하는 거 제일 중요하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이 나와도 되는 국면이 아닐까요? 그래서 짧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 평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러면은 한 2,590 잠깐 볼까요? 그 자리가 얼마인지 95, 93 이건 살짝 올라올 테니까 한 95 정도 이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뭐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지지받고 또 반등 나온다. 아름다운 조정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약간 좀 주춤해도 뭐 단기 매물 소화하면서 지수는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이제 섹터가 좀 강한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거는 지수 보지 말고 그냥 지수는 강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강한 이런 변화 쪽으로 시장이 끌고 가네요. 그만큼 작년에 얼만큼 고생을 했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고요. 코스닥 잠깐 볼까요? 코스닥도 지금 이런 중요한 저항선 돌파하면서 그때가 민기적 됐지만 딱 돌파하다 보니까 좀 자유롭네요. 그럼 직전 고점대를 먼저 들어온다. 그러면 780선까지는 785 뭐 이런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안쪽에서 조금 더 가벼워 보이는 게
최근 들어서 일단 더 많이 빠졌고요. 작년에 가벼워 보이는 게 코스닥이다. 그럼 코스닥 내에서 지난번에 파워 수급대 주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시장이 강한데 내가 뭘 사야 될까?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그러면 항상 보시는 게 시가총액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변화가 뭐가 세고 뭐가 강하다 그러면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예 그 종목을 사도 됩니다. 근데 뭐 시가총액 바이오 쪽이 강하다. 시장이 일단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이런 바이오주가 강하다. 그런 쪽으로 좀 대응하면서 또 종목들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장이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세부적인 종목들이 같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고, 조금 더 가벼운 거는 중소형 쪽들이 좀 더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작년에 너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올지 보면서 시간외에서 강했던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개별적인 요인들로 나오는 거 아스테라시스 이건 뭐 신규 상장주인데 승인 목표입니다. FDA 승인 목표 이런 거 가지고 모멘텀을 받는다. 약간 그 본장에서 의료기기 쪽들 요즘 보면은 원텍 클래시스 이런 것들 실적 잘 나오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그 섹터들이 여러 개가 움직였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요. 창투사 테마 이거 어제 강했습니다. 보니까 DSC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또 거기다가 페릭스 발음도 안 되네요.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쪽들 강했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단기 급등주 좋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즉 저희가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 볼까요? 예, 이런 거는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이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예. 단기 평선을 이렇게 나면서 갔다가 좀 지지하다가 이제 단기 평선을 이렇게 맞춰줄 시점 들게 되면은 거의 이제 조만간 반등하게 되겠지. 주도적으로 강한 종목들은 고점에서 3일 이상 쉬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그 3일 안에 짧은 단기 평선이 와서 거의 맞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주가가 이제 3일 쉬었고 거기서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가다가 이달랑 그러면 그냥 정리해버리면 되는 관점인데 3일 동안에 버티고 그 다음날은 그러면 탄력들이 강한 경우가 있겠죠. 3일 지나고 그 다음날은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일째, 4일째에선 딱 자리 잡고 터나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빠져버리게 되면 어떤 주도주의 흐름들 이탈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움직임이 시간에부터 나오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단 저는 별로 매매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예전에도 많이 당했어요. 창투사 이거 특히 대성창투 이거 좋은 재료 나왔는데 그래서 가다가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서 조금 하루만 더 볼까? 자네 여기 하루 더 있는가? 확 밀리고 이런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잘 대응하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지금 또 넷플릭스의 와이랩이 콘텐츠 공급 계약사로 체결됐다. 이거는 좀 큰 얘기 같은데 아무튼 와이랩도 주가의 변화가 어제 강했고요. 거기다 또 로봇 쪽들이 강했습니다. 일단 시간에서 창투사 테마 이거 한번 로봇 테마 우리나라도 K연합군을 만든다. K얼라이언스 만든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강한 게 윌로보틱스 강했고요. 여기까지 또 안 나왔네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재건 기대감 쪽에서 종목들 강했죠. 또 시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또 테마 쪽에서 해상풍력 관련돼서 에너지 3법 산자 위에서 통과됐다. 라는 쪽에서 유니슨과 관련된 그러니까 약간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죠. 뭐 그렇다고 CS 윈드가 움직이는 것보다도 이런 작은 종목들이 움직인다. 약간 중소형주가 포인트가 맞춰진 시장이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또 보니까 다 그런 쪽이네요. 그런 쪽에서 뭐 그냥 확 뛰는 종목 큰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재건 테마 쪽에서 좀 조정받던 건설기계 쪽들 강한데 좀 보다 보니까 HD 현대 건설기계부터 현대 인프라코가 좀 더 강하나요? 근데 일단 쭉 갔다가 이제 갭을 메꾸는 과정들 그리고 이것도 잘 보시게 되면 단기평이죠. 단기평 안쪽에서 싹 맞춰놓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반등이죠. 지금은요 반등인데 갔다가 이게 여기서 반등을 계속 쭉 뻗어나가느냐 아니면 요 정도쯤에서 오늘 가격은 이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한 9,300원대 정도쯤에서 맞고 그냥 다시 흔들리느냐 이런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뻗어나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바뀔 것 같은데 게다가 HD 현대건설기계가 이게 DB증권이죠. 거기서 매도 의견으로 바꾸다 보니까 주가가 좀 출렁임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 저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뭐 기회 되면은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건설기계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타이밍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 저는 북미 쪽에서도 약간 쇼티지 느낌이 계속 날 수가 있는 쪽의 한 섹터가 건설기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리 들어온다.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예, 또 차차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밖에 종목들 쪽으로 거의 다 풍력에너지 쪽도 보니까 동국 SNC, CS 베어링 강한 모습들이긴 한데 일단 미국은 예, 풍력에 대해서 너무 약간 혐오, 예, 너무 풍력은 안 돼!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태양광은 몰라! 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내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나오긴 하겠지만 트렌드가 약간 유럽은 또 아니더라고요. 풍력 쪽을 그래도 계속 끌고 가려는 분위기인데 미국은 또 이렇게 돼 있다. 왜냐면 방해가 돼요. 시추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무슨 뭐 바다갈매기가 뭐라고 그러더래요? 예, 트럼프가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말도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예, 시추하는데 방해가 된다. 여자 쪽에 왜 그걸 박아두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풍력 쪽은 이번 정부에서는 미국은 일단 많이 좀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로봇 쪽들 강했고 예, 그리고 또그 티오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움직이게 되면은 미국이 좀 안전이다 보니까 테마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로봇 쪽부터 뭐 재건 쪽 그리고 또 아까 보는 또 풍력 쪽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아까 본 거 뭐죠? 예, 거기다가 또 창투사 쪽 창투사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약했던 쪽들을 보다 보니까 유리기판 조금 좀 약했고요.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나오는 종목 특히 PI 이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감이 있는 모습들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3빌리언 이런 회사들 또 AI 의료 쪽에서 좀 강한 종목들로 나오죠.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나왔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정도입니다. 눈에 확 뜨는 거 없고 요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TU항공 이거 가지고 문의가 제 블로그에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TU항공을 왜 저는 얘기 드린 적이 없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꼭 그런 적이 없는데 TU항공은 이게 어차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약간 이벤트가 있어서 움직였던 종목들. 근데 왜 그런 거 강했을 때 TU항공 같은 경우나 종목이 강했을 때 왜 한 번 안 파셨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강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줄여가야죠. 줄여가는 게 맞겠죠. 시장이 항상 좋을 때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다음을 본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되면 줄였다가 다시 늘려봐 말까 했는데 항상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이벤트를 갖고 움직입니다. 이벤트가 소멸되게 되면 언제든지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하고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날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3,000원대 초반, 3,040원대 여기를 위에서 시작하느냐 아래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50원대 중반, 3,000원대 중반 요 정도 2,800 원대 한 중반 여기서 어느 쪽에서 자리를 맞이하면서 움직이냐 아까 여기 지지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턴할 때 일단 좀 챙기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어느 단계 쪽에서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벤트가 끝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독 보도기 때문에 후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신문사 그 두 개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일단 밀리면은 살짝 반등 들어올 때 저는 이벤트는 이제 끝나는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잘 길게 가고 싶지는 않다 쪽으로 보시면서 대가는 게 맞지 않나. 일단 폭 줄이게 되면 빠져나올 자리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어제 강했던 섹터들을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CB 쪽에서는 지금 소캠이라고 하는 얘기들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2의 HBM 그런데 엔비디아가 디램 모듈을 새로운 걸 만들어 간다라는 쪽에서 PCB 쪽에서 부각을 받지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물론 가다 보면은 하루 이틀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저는 이제 모듈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약간 이쪽이 같이 참여해서 뭘 만든다고 하는 기판은 바탕이고 추가적으로 모듈 패키징 이런 쪽도 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되어 가는지 보면서 또 대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AI 의료 쪽은 AI 신약 개발이 부각받습니다. 3빌리언 온코크로스 부각받지만 제가 좋아하는 뷰노 이것도 자리 잘 맞지하고 좀 고개를 싹 들고 있기 때문에 뷰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매매한다 제 흐름이다 라고 보게 되면 뷰노 이런 때는 말씀은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쪽에서 눌릴 때
에어클래스에서도 이런 자리에서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자리예요. 그러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면은 일단 1차 저항 여기죠. 그리고 2차 저항 이 정도쯤까지 3만원대 근처까지 해서 한번 나오냐 이거 바라보는 국면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모습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올라와서 3만원대 근처 들어왔다. 이전에 갖고 계셨다가 좀 위축되고 좀 빠져나올 것들 같은 경우는 정리할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하시고 부담 없는 비중만 또 위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잠깐 조정받거나 그럴 때를 대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딥카스가 FDA 승인액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다. 그럼 조금 더 보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피팅 밸브 쪽 이쪽은 이제 뭐 미국 LNG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주춤하다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성광밴드 S&T 에너지 강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광밴드보다 태광을 더 선호한다. 이 얘기는 몇 번 말씀드렸고요. 이유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주가가 또 강한 모습들이죠. 전고체 배터리는 뭐 올라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움직임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고체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된 특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전자는 실리콘 음극재도 되고 전고체 관련된 쪽도 됩니다. 단순히 그쪽이 아니라 둘 다 확장되는 국면까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추세는 이어간다는 쪽에서 움직여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가느냐? 일단은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 좀 확인할 것 같고 그러면 약간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인터배터리까지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뭐 일본 도요타가 자기네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전고체 너무 어려워요. 좀 힘들 거예요. 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좀 조정받겠죠. 그것도 출렁이겠죠. 이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괜찮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신고가 나온 종목들을 볼까요? GNC 에너지. 브라보. 예. 일요일날 저희 에어클래스에서 소개드린 종목입니다. 예. 주가가 번쩍. 예. 일단은 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아직 비싸지 않은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꼭 비중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많이 오르게 되면 비중 관리해라. 또 투자에너빌리티 이거 가지고 아직 혼선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저는 일단 입장은 첫 번째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줄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줄입니다. 그렇게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중을 줄였다가 그러면 내가 부담이 없어져요. 부담이 없어지다 보면은 그걸 가지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럴 때 줄였다가 조정 나와서 큰 이상 없다 그러면 다시 움직이게 되면 그때 다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관점을 맞춰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줄여놓게 되면은 내가 이거 갖고 다 이거 주가 영향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또 그러니까 줄어든 비중 가지고 좀 더 길게 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줄이는 거고 두 번째 원자력에 대해서는 올라올 때부터 이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부터 올라올 때부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정치충 분들하고 싸우게 보면서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든 원자든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최근에는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SMR은 재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과 손을 미국이 많이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밸류체인들을 새로 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시각이 왔다 갔다 주가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쓸데없는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예, 제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많이 오르게 되면 비중을 줄인다라고 하는 쪽에서 변동 큰데 기사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여놓으세요. 비중을 줄여놓으시고 이 정도만 끝까지 가야지 하는 부분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뷰가 어쩌다 저쩌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주무세요.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섹터 흐름들 보시게 되면은 그 밖에 현대코퍼레이션 저평가다 이 종목은 제 지금 예전에 한 번도 계속 찾아봤던 종목이긴 한데 생각보다 지금 주가는 탄력적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쫓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했던 LNG 쪽에선 동성화이텍 코이 오랜만에 강하네요. 와, 이런 종목들이 묵직하게 가는 흐름들 나쁘지 실적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신고가 묵직하게 가는데 이런 때 따라 물론 더 갈 수 있습니다. 9만 원대 이상까지 더 갈 수도 있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또 주춤했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도 한번 보시면서 대가는 게 맞지 않나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수급 쪽에서 종목들 보게 되면 일단 종목 쪽에서 풍산 이거 가지고도 한 두어 번 저희 파워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춤하다가 어제 다시 고개를 쭉 들다 보니까 뭐 혹시나 사셨던 보유하셨으면은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밖에 대한항공 의외로 강합니다.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대강 시간이 없지만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런 패턴들, 주가가 거의 뭉쳐 있죠. 이런 정도까지 뭉쳐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런 쪽들은요. 쭉 뭉쳐서 지지는 할래라고 보여주다 보니까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묵직하지만 또다시 적어도 박스권 상단부 정도까지는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건 플레이가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게 24,000원대 후반이니까 뭐 폭이 크진 않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23,500원 이탈 전까지는 한번 레벨업 되는 과정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이쪽은 의외로 여행 쪽의 수요 크게 꺾이지 않고, 거기다가 또 한국의 뭐 탄핵 전국이라고 외국인들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객, 화물 모두 다 나쁘지 않다는 쪽에서 주가가 변하고 있는 과정들, 이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글과 컴퓨터, 뭐 어제 보니까 지금 요쪽 종목들은 이스트소프트 약간 또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바톤을 받아서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요즘엔 또 시장에서는 뭐 휴메딕스 이런 것들, 이거 약간 보톡스 필러 이쪽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지 같이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흐름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모펀드 순매수가 강했던 종목들 여전히 하나비전 좋아하네요. 플레이는 계속 하는데 모르겠어요. 되게 아직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고, 모르는 뭐가 저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거 가지고 좀 막 쳐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쫓아가야 되나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 많이 줄여서 좀 챙길 건 챙기고 가벼운 비중으로 가시는 게 잘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APR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가 때 시도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레벨업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또 약간 좀 줄여서 다시 박스권의 움직임을 가져갈지 이거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줄이는 거 이런 거 아주 부담 없는 거예요. 한국 증시에서 매매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가는 건 계속 가서 불타자라고 했다가 당한 적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거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올라간 거 가지고 막 또 저거 차트가 이뻐 보여 딱 샀다가 바로 꺾게 되면 손절해야 되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좀 약간 바꿔야 됩니다. 사고를요. 어느 쪽 가게 되면 팔고 어느 쪽 가게 되면 다시 비중 늘리고 하는 관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 내 매매를 좀 찾아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보다 보니까 또 사모펀드 쪽에서 좀 특이한 게 실리콘2, VT 같은, 그리고 또 파마리서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면 휴젤, 약간 임의용 쪽에서 성과를 좀 슬슬 매수자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여기 어떤 변화가 들어올까, 아마 시즌이 더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가오는 것들 눈길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일단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은 일단 미국이 안 열리기 때문에 우리 좀 자유롭게 움직이자 그러면서 또 초반에는 섹터와 종목들이 빠르게 또 쫙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이용하시되, 내일 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또 주반에는 묵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그냥 쭉쭉 달렸으면 좋겠죠. 그렇게 가는 모습이 나올지 아직은 또 섹터와 종목적으로는 충분히 이용을 하시되, 또 지수에 대한 경계감도 살짝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또 현금 비중도 같이 챙겨놓는 것도, 내일을 위해서 챙겨놓는 것도 또한의 트레이더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8일 다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파워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